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토요타는 글로벌 전략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첫 전기차 BG4X를 작년에 런칭하였고, 지난달 중국의 BYD와 공동으로 개발한 BG3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던 토요타의 전기차 전략이 다시 수정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해외 언론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토요타의 플래그십 차종으로 새롭게 개발한 크라운의 전기차 버전과 컴팩트 크루즈의 전기차 개발은 중지되고 새로운 플랫폼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를 따라 기가 프레스를 도입하는 것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토요타가 왜 무엇 때문에 전기차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토요타는 작년 5월에 전기차 전략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로부터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판매 목표 투자비가 소극적이었고 전기차 개발 속도가 경쟁사에 비해 너무 뒤처진다는 불만이 폭증했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더 버틸 수 없었는지 작년 12월 아키오 사장이 직접 나서서 30년까지 개발할 주요 차종의 시작차와 클레이 모델까지 공개했습니다. 30년까지 4조 엔을 투자하여 30차종의 전기차를 개발하고 350만 대를 판매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토요타 아키오 사장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와 수소연료 전자를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주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 회장직을 이용하여 탈탄소 정책을 가속화하려는 일본 정부와도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키오 사장에게는 토요타의 최대 차별점이고 강점인 하이브리드와 수소연료 전차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강한 아집이 있는 것입니다. 2015년 파리 협약 이후 주요 국가별로 도시별로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 정책에 대해서 토요타는 강력한 로비로 대응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내연기관차에서 도저히 유럽, 일본 업체들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기차와 배터리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왔던 중국 정부에는 하이브리드 기술 특허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런 로비 전략이 먹혔는지 다행히도 토요타는 중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 판매를 35년까지 계속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토요타의 최고 경영자인 아키오 사장의 전략 방향이 너무 고집스러웠고 분명했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토요타의 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소신껏 이견을 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토요타는 최근 2년 동안 폭스바겐을 제치고 글로벌 1위 자동차 시장을 굳건하게 지켜왔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허풍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3천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폭스바겐은 글로벌 판매 50%, 약 500만 대, 6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토요타의 전기차 판매 목표는 매우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고 판매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 환경규제 분석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요타는 전기차가 갖고 있는 짧은 항속거리, 부족한 충전소, 높은 판매 가격으로 고객들이 전기차에 대한 구매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희 경험을 살려본다면 마케팅에서 새롭게 강화되는 환경규제를 분석하고 현재의 판매 상황과 30년 시장 규모를 예측하여 최소한 몇 대는 판매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작년 7월 EU가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지안을 내놨고 30년 CO2 규제도 강화한다는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8월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30년 전체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판매해야 한다는 대통령령에 서명했고, 캘리포니아주는 35년 내연기관 판매 중지안을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토요타는 하이브리드로 20년 환경 규제를 쉽게 대응했지만 25년부터 강화되는 CO2 배출가스 규제부터는 하이브리드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노르웨이, 영국 등 많은 국가와 유럽의 주요 도시가 25년부터 30년까지 내연기관 판매 중지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각사는 30년에 실질적으로 90%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토요타는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판매 비율이 가장 많은 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30년 전기차 판매 비율은 연방 규제 50%보다 많은 68%까지를 판매합니다. 캘리포니아 규제는 다른 14개의 주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65% 이상 전기차를 판매해야 될 것입니다.
각 지역별 30년 토요타의 판매 목표와 전기차 판매 의무 비율에서 계산해보면 토요타의 브랜드의 30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목표는 200만 대가 아니라 400만 대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렉서스의 100만 대를 더한다면 토요타 그룹의 30년 전기차 판매 목표는 최소 500만 대가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계산되는 30년 목표를 토요타는 왜 350만 대로 했을까요? 여기에는 수익을 중시하는 토요타의 경영 방식이 녹아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기차로 새로운 밸류를 고객에게 전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연장선에서의 사고로 접근한 것입니다. 토요타는 97년부터 비오너 사장 3대에 걸쳐 무리한 확장 노선을 추진하다가 08년 리먼 쇼크를 맞으면서 57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 이후 아키우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대량의 리콜 문제로 미 의회에 나가야 했고 일본 지진, 태국 홍수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의 생각구 열도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다 보니 긴축 개발 방식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토요타뿐만 아니라 일본의 OEM 모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은 악이고 코스트 세이빙은 선이다라는 의식이 굳어져 왔습니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와 수소연료 전기차와 함께 전기차를 만들면서도 채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대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채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폭스바겐 BEV나 현대 eGMP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벤츠처럼 단계별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토요타는 폭스바겐이나 테슬라와는 달리 세계의 차량 공장과 부품 공장을 50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공장 설비를 이용할 수 없는 전기차를 설계할 경우 당연히 신규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공장 설비에 최소한의 추가 투자로 전기차도 하이브리드도 순수한 내연기관차도 토요타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토요타는 그렇게 판단하여 기존 모델과 공통 부분을 남긴 이텐가 플랫폼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런 플랫폼으로 개발하다 보니 첫 전기차 BG4X에는 USB가 별도 없습니다. 10년 후에 배터리 성능이 90%를 유지한다는 내구성 정도입니다. 물론 이 내구성도 허브 볼트와 관련된 리콜을 하면서 희석되어 버린 점이 있습니다. 항속거리, 주행 성능, 충전 시간 어느 면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전기차가 되어버려 경쟁사의 신모델들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은 토요타의 기대와는 달리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토요타 내부에서도 현재의 전략으로는 안 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반도체 부족이 계속되면서 토요타 생산 방식인 저스트 인 타임 방식은 무너졌고 많은 수건을 다시 한번 더 짠다는 코스트 다운 노하우와 효과도 전기차에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타를 포함한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신차를 개발할 때 부품업체에게 상품 개요를 설명해 주면서 QCD를 요구합니다. 우리와 거래를 하려면 품질은 이 정도가 돼야 되고 코스트는 여기에 맞춰야 하며 납기는 언제까지 지켜야 한다는 갑질 아닌 갑질을 통하여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자들은 도면을 직접 그리지 않고 부품업체에서 그려온 도면에 도장을 찍어주는 승인도 방식을 채용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기능이 강조된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갑질 같은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품수가 2만 개로 줄어들면서 배터리는 차량 전체 코스트의 40% 정도가 되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면서 기존의 피라미드 구조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판매가 증대하면서 반도체 부품처럼 가격보다는 어떻게 안정하게 조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중국의 CATL, BYD로부터 배터리를 조달하는 방침이지만 이전에 내연기관에서 했던 것처럼 QCD 목표를 이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배터리 수주 물량을 많이 확보한 이들에게 토요타가 만약 까다로운 QCD 조건을 이전처럼 요구한다면 이들은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영업이익을 예전처럼 낼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25년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조업 마인드가 강한 토요타가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테슬라와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없을 것이고 수익 측면에서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토요타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플랫폼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EX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BG4X에는 1세대가 탑재되어 있는데 IC는 2세대와 3세대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현재의 반으로 축소된 2세대는 24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이즈가 더 축소되고 2단 변속기를 갖춘 3세대는 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와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과 차 실내 공조 등 여론을 일체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을 덴소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텐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BG4X는 이렇게 발생하는 열을 그대로 버리지만 테슬라는 옥토밸브라는 시스템으로 혁신하여 난방에 활용하면서 배터리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토요타 내부에서는 아무리 서둘러도 이 새로운 플랫폼 개발에는 2년 정도 그리고 상품 개발에는 약 3년 합쳐서 5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23년부터 시작한다 해도 28년이나 되어야 제대로 된 토요타 전기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텐가 플랫폼을 개발할 당시 토요타는 테슬라가 운영하는 기가프레스 도입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루미늄 메이커의 시작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토요타의 계산으로는 공장이 여러 곳이고 차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기가프레스를 도입해도 금형을 여러 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채산을 맞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차량 내부 골격이 한 종류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가프레스용 금형도 하나면 됩니다. 모델 3와 모델 Y의 공룡화율이 85% 이상 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같은 형상의 큰 주물로 구성된 프론트와 리어 부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과 볼보는 테슬라의 생산 효율성을 따라잡기 위하여 하나의 공장을 완전하게 새롭게 크게 짓고 있는데 이 경우는 9,000톤의 기가프레스를 도입해도 최선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바겐과 테슬라는 지금 차량 한 대당 생산 시간에서 20시간의 효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하여 차량 간 부품 공유화를 먼저 추구하고 모델당 판매 대수가 많은 차종을 위한 공장 전개를 검토하면서 기가프레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습니까? 토요타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영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자동차 시장은 고금리로 인하여 다시 예전의 시장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토요타에게는 아직 엄청난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토요타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개선하고 혁신시킬 수 있을까요? 토요타 상황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대차에 주는 교훈도 몇 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